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회는 안보정론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아침 오늘 6시부터 말이죠. 이제 본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투표율이 예전에 비해서는 살짝 낮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9시 현재 기준으로 해서 6.9%가 되는데 21대보다는 1.1%가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투표와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말이죠. 어제 탈진 탈수가 돼서 이 거리 마지막 이 인사는 못하고 들어갔는데 새벽 일찌감치 전 후보자에게 긴급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투표 동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표율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에 관한 전문가들, 그리고 이 언론의 평가와, 그리고 그게 과연 최종적인 투표 결과에 여야 어느 쪽에 유불리가 작동이 되는지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동아일보에서요, 10곳을 격전지로 분류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별도로 말이죠. 지금 현재 이 성동에 있는 전현희하고 그 다음에 윤희수, 그리고 이제 또 이해훈, 그 지역도 굉장히 뜨거운 지역으로 돼 있어서 별도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도 여러분들께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유익 전 통일부 장관이죠. 이 MB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는데, 유익 전 장관이 지금 이번 총선에 임하는 그런 자세와 관련해서 몇 가지 그 긴급 호소문을,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SNS를 통해서 이게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오늘 투표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해야 할 요소들, 요거를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리가 잘 된 입장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유익 전 장관의 일종의 이제 이번 투표, 우리가 항상 그동안에 이제 얘기해온 대로 법치주의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세 가지 당부의 메시지를 지금 SNS에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맨 큰 것은 우선 정치 이념이니까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죠. 두 번째가 이제 법치주의, 세 번째가 대의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한테 표를 행사해야 될 것인지 충분하게 감이 잡힐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맨 먼저 지금 오늘 9시 현재 투표율을 보면은 6.9%, 그래서 21대 총선보다 1.1%가 낮아요. 예. 자, 그래서 전체 유권자 4,428명 중에 300여만 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오늘 지금 발표한 현재 시간 6.9%에는 사전 투표율이 포함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8.4%로 제일 높고 대전과 제주가 7.8%로 뒤따라서 높습니다. 자, 그러면 충남도 말이죠. 요즘은 조금 민당세가 강해요. 그리고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권이. 제주는 일찌감치 민당표가 많은 데고요. 자,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지난번에 사전투표 때도 이제 호남 지역이 1, 2, 3등 제일 높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광주가 가장 낮습니다. 5.6%. 그리고 또 세종이 5.8%로 그 다음에 낮고 호남이 6.2% 낮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이 사전투표의 성격, 이 최종적인 투표율과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분산 투표 성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아니다, 사전투표가 높은 것은 결국 최종 투표 높이는 요인으로 봐야 된다, 이런 엇갈린 해석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분산 투표의 성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는요, 경기도가 6.9% 높고 인천 6.8%, 서울이 6.2%로 전국 평균 투표율을 밑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말이죠. 이 수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아침 새벽에 국민의 후보자 전원에게 비대위원장으로서 호소드린다, 전목등힘까지 총동원해서 투표 동료에 매진해달라. 그러니까 투표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야 모두 투표율이 높은 쪽이 이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호소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후보자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비상 요청이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지지자들께서 이미 사전투표를 결심을 했는데 이제는 본투표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당의 지지자들이 더 많이 투표장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총선 결과가 달라질 것인데 우리 지지자들이 가족과 친구들의 손을 잡고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후보자들께서 지역의 조직력을 총동원해 달라. 그리고 본투표에서 결집하면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투표 동료가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당부의 말씀.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과연 우리 이 보수층 또는 중도층, 뭐 무당층에 별로 관심 없을 때고요. 자, 이 한동훈 위원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나라의 운명이 결정됐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의 운명을 범죄자한테 맡겨서야 되겠느냐? 200석이 가면 범죄 공화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지키는 그런 후보들에게 표를 줘야 된다. 이건 뭐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모두 빠짐없이 투표를 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MB 대통령도 좀 투표를 마쳤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남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역본부 지하 1층 투표에서 투표를 마친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평가해달라라고 하는 기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정권을 잡으면 정치가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어느 정권이든 의회 협조가 안 되면 정부가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자, 그리고요. 이번 총선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어려울 때니까 라고 이제 운을 떼면서요. 한국 정치가 한국 전체 수준에 맞지 않는다. 다른 분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는데 정치 분야는 너무 이념적이다. 세계 정세도 불안하고 남북 관계도 불안할 때 국민이 힘을 모으고 지혜롭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문재인이가 말이죠. 윤정부를 비판하고 민주의원들을 지원 유세에 나선 거.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다 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은 힘을 모을 때지 비판하면 국민이 불안해지고 정치가 안정이 돼야 국민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 예.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김윤옥 여사하고 투표를 마쳤어요. 7시 16분 일찌감치 투표를 마친 걸로 지금 보도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그 MB 대통령 투표 하고 기자들하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질문과 답변을 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께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한 말씀 드리는 거. 그 옆에 이제 김용 여사가 서 있고요. 자, 요게 이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이다.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본격적으로 말이죠. 본격적으로 이제 투표와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오늘 투표는요, 지역구 투표의 경우에는 새벽 2시쯤에 끝나고요. 비례는 길이가 말이죠. 너무나 길어요. 너무나 길다 보니까 이건 이제 수개표를 해야 되고, 그래서 11일 아침에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길이가 무려 어느 정도나 되느냐? 51.7cm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표 분류기가 들어가는 것은요, 34개 정당의 46.9까지만 투표 분류기로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제 수개표로 하다 보니까 11일 아침이 돼야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투표율하고, 지금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번 투표율하고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먼저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투표율이 지금 이제 관경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투표율을 비교해 볼 때요. 그동안 이제 투표율을 비교해 볼 때, 지난 총선 때는 최종적, 2016년도 58%. 그 다음에 2017년도 대선 때는 77.2%. 그리고 그 다음 18년도 지방선 때는 60.2%. 그 다음에 21대 총선 때가 66.2%로서, 2016년보다는 약 8%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대선 투표율은 77.1. 대선이 항상 70% 중반 이후로 높아요. 그리고 지방선거는 좀 낮아요. 50.9.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 결과는 쪽으로 이제 이 투표율과의 관계를 이제 과거 사례를 비교해 보면은요,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투표율이 75.8. 제가 큰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대 총선 때는 58.2였는데 민주당이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21대 총선 때는 66.2%로서, 이게 뭐,
그러니까 이제 지난 그 2016년보다 높아졌죠. 8%. 요때도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선 때 77.1%, 이거 상당히 높아요. 77.2하고 뭐 0.1이니까요. 같다고 해야 되겠죠. 국민의힘이 승리했어요. 그리고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50.9인데 국민의힘이 승리했고, 그리고 그 직전 2018년도 지방선거를 한다면 60.2인데 좀 높아요. 높을 때는 또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예. 그리고 2014년도 그 이전인 56.8%일 때도 민주당이 승리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50대고 이건 60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높으냐 낮으냐가 결정적 변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대선의 경우에 75%, 77%가 높다고 봐야 되잖아요. 높을 때는 대선 때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했다. 자, 그러면 이제 총선 때의 경우에는 말이죠. 자, 이게 58%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이겼고 66%는 높은데 민주당이 이겼어요. 자, 그래서 높냐 남냐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총선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유리한 경우가 좀 몇 번 더 있다. 이 정도로 추론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요, 이 국민의힘에서는요, 지난번 21대 총선이 66.2%와 비슷하게 될 것이다. 예, 66% 정도. 자,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보는 이유는요, 전총동 지지층이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60대 이상 유권자들이 얼마만큼 많이 투표장에 가느냐. 그리고 2030 부동층의 본투표 참여가 늘어나는 것. 이것도 여권에 불리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 조국 혁신당 돌풍 현상하고요, 김준혁, 양문석, 이런 의혹 때문에 2030 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은요, 65%가 매직 넘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66% 보듯이 민주당은 67, 그보다는 높아요. 67에서 70%라고 전망을 하고, 65%가 넘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단독 과반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65%를 갖다가 매직 넘버로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68년생인 56세를 기점으로 그 이하 연령층은 진보 성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하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지금 박빙 50개 지역구에서 30건 정도를 막판 보수적 결집했다는 뒤집기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반응을 지금 내부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보도를 쭉 보면은, 자, 이번 그 정치권은요, 통선 투표율이 70%를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과거 총선 때, 지금 2008년도에는 46.1%,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늘어나서 2012년도에는 54.2, 2016년도에는 58, 2020년도에는 66.2. 자, 이번에 이제 사전투표율이 역대 기록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여야 지지층이 결집하면 70%에 육박하거나 또는 넘어설 수 있다. 이게 정치권의 전반적인 평가라고 합니다. 다만요, 그런데 박빙 경합 지역은요, 막판 지지층 결집 여하로 승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지지자들을 향해 투표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같은 경우는 어제 7곳을 일일이 검명하면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도 선거 지금 판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어려우니 지금 딱 한 표가 부족하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이가 어느 키워드를 제일 많이 사용했느냐, 요거를 중앙일보가 분석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번 총선의 선거 의미하고 과연 어느 정도로 이게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느냐. 이번 이제 키워드 언급에서는 투표라는 말을 724번을 언급했는데, 이 중에 순서대로 높은 건 국민, 이 652에. 왜냐?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동료 시민이 곧 국민이잖아요. 국민이 여러분들 투표권 행사에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범죄자 567번. 이건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조국 540번. 이재명 498번.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조국이 이재명보다 앞서요. 더 많이. 왜? 조국은 말이죠, 복수 정치를, 이재명이도 복수 정치 하지만
아예 대놓고 복수정지 한동훈 특검법 1호 이렇게까지 내놨어요.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국 당이 이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이 이재명을 앞선다. 그 다음에 김준혁, 양문석, 그 다음에 미래,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200석. 200석은 이제 민주당, 이 범야권에서 200석 만든다. 요거를 비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요런 게 키워드. 그래서 이 키워드만 보시면, 이번 선거의 성과는 범죄자가 의회에 집결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주인이니까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되겠다. 요거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딱 압축이 되는 거고요. 자, 이재명의 경우에는요, 국민이라는 말을 1486회. 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2배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권력 823, 투표 485, 경제 427, 미래 426, 정권 396, 윤석열 259, 대통령 211, 심판 108, 물가 55가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권력, 투표, 경제, 미래, 이거 전부 가짜, 현혹, 왜곡, 그 다음에 혼란을 조성하는 용어들이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심판해야 된다. 뭘로? 투표. 왜? 경제가 폭망했고 미래가 안 보인다. 이런 지금 프레임 아니겠어요? 여기에 현혹돼서는 국민 여러분들, 최소한도 중도층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번 이제 이 양 대표들이 지금 제일 많이 쓴 워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광진과,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총선 10군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는데, 광진이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왜냐? 광진의 경우에 굉장히 실리적으로, 지금 투표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본래 민주당 강세적이죠. 광진을. 자, 광진 갑을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광진을. 왜냐? 추미애가 5번이나 됐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 4월 1, 2, 3일 날 MBN하고 매일경제의 의뢰로 넥스 리서치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고민정의가 48, 오신원이가 43, 5차 범인의 경합. 적극적 투표를 통해서 보면 고민정의가 47, 오신환이가 46, 1%포인트 차. 그래서 1987년 민주화 이후에 9번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는데요. 대표적인 텃밭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가 5번, 그러나 최근 들어서 스윙보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2021년도 총선에서는 고민정의가 오세훈을 2.55포인트 차, 2746자로 신승. 그리고 2022년 대선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더 많은 표를 얻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선거도 지금 이미 그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린 대로 굉장히 박빙 경합적으로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성동갑과 성동을입니다. 성동갑은 전현희하고 윤희숙인데 이 언론 그러니까 이 선거 공보를 가지고 한번 붙었죠. 자, 지각대장이다. 이걸 가지고 허위사실이다. 전현희가 이의를 제기하고 했지만 윤희숙을 고발했지만은 결국 선관위에서 그건 허위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판결이 내려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한강 발트 중에서도요, 이 성동이 대표적인 또 스윙보트 지역으로 이 꼽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갤럽이요, 4월 2일 날 중앙일보 의뢰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박성준이가 43, 그 다음에 이혜원이가 41로 지금 이제 성동, 을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성동갑의 경우에는 전현희가 48, 윤희숙이 36. 그러니까 한쪽은 이혜원과 박성준이는 초접전. 접전이고, 그 다음에 성동갑인, 지금 윤희숙과 전현희는 윤희숙이 좀 밀리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주 들어서 지지층이 결집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성동의 경우에는요, 최근을 보면 여야가 번갈아가면서 당선된 걸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호동과 옥수동을 제외한 성동구 전역을 포함하는 중동, 성동갑의 경우, 중구하고 성동갑의 경우에는요, 20대하고 21대에서는 홍익표가 내리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22년 대선에서는 윤 대통령이 득표가 더 높았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가
성동구청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중구 전역하고요, 금호동하고 옥수동을 포함하는 중성동을의 경우에는 단일 지역구였던 18대와 19대 때는 나경원이하고 정호준이가 번갈아 당선됐어요. 민양 정호준. 그러다가 20대, 21대 때는 지상옥이하고 박성준이가 또 번갈아 됐어요. 표심이 한쪽으로 쏠리지를 않아요. 이게 지금 특징이다. 요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전현희하고 박성준, 그 다음에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이제 전현희하고 박성준,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은 윤희숙과 이혜훈, 둘 다 이제 KDI 출신들이죠. 자,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윤희숙은 일하는 척, 반성하는 척, 민생 생각하는 척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이는 이 박성준을 갖다가 윤석열 정부 심판을 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동아일보에서 주장하고 있는 격전지 10곳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용산 강태웅과 권영세가 되겠습니다. 호각지세죠. 그 다음에 종로는 곽상은과 최재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갑 최은일과 김영주, 그 다음에 송파병 남인순과 김근식, 그 남인순 검찰 독재 정권 멈추게 달라, 김근식 12년대 국회의원 대신에 일 잘하는 김근식으로 교체해달라. 그리고 동작을 율삼룡과 나경원,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8번이나 갈 정도로 동작을 챙기고 있다. 그래서 한강벨트의 마지막 보루이고 이 바로미터다.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고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박성준과 이혜훈, 그 다음에 분당갑 이광재와 안철수, 그리고 공주 박수현과 정진석, 그 다음에 양천갑 황희와 구자룡, 비대위원과 삼선 의원, 그 다음에 낙동강벨트에서는 김동완과 김태호, 요렇게 해서 10군데가 핵심 지금 격전지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 갑자기 말이죠. 지금 이 정청래의 지금 SNS를 보면요. 투표소로 노인 나르기도 선거법 위반이다. 최대 징역 7년,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합시다. 이런 지금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요. 야,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댓글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또 사고 친 거죠. 댓글. 자, 그래서 지금 댓글들을 보면 말이죠. 댓글들을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요거를 제가 자료 화면으로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댓글들,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지금, 자, 이 댓글들을요, 지금 이제 정청래가 결국은 이제 투표 첫날부터, 사고를 쳤어요. 아니, 노인들이 지금 뭡니까? 노인들이? 자, 요 SNS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요 SNS. 투표소로 노인 나르기도 선거법 위반, 최대징역 7년, 두 눈 부릅뜨고, 노인 나르기. 노인이 뭐예요? 노인이.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댓글 폭탄을 지금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댓글 폭탄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여기에요. 댓글이 지금 불이 났어요, 불을. 요거 정청래를 오늘 심판해서 함흥경위로 국회를 보내야 되는데, 야, 참 큰일 났습니다. 이 마포을. 자, 이 댓글 폭탄을 여러분께 대표적인 거. 자, 어르신을 짐작 취급하나 거동 불편하고 교통 없는 면단에서는 당연히 투표장까지 모셔드려야지. 역시 폐륜이 기본이구나. 앞으로 4년 동안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나 준비하라. 막판 막말 감사하다. 그 다음에 의원님은 크게 이길 것입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요런 얘기도 이제 비꼬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막판에 첫날부터, 그러니까 이제 오전 일찌감치 지금 정청래가 사고를 쳤네요. 자, 노인회, 김호일 회장이던가요? 이거 정청래 맞받아 한번 치십시오. 그래서 우리 60대 이상, 60대는 뭐 물론 노인이 아니지만은 뭐 한 60, 지금 뭐 75세까지가 유엔 기준으로 하면 장년으로 돼 있잖아요. 장년.
자, 그래서 지금 뭐, 이 80연세 되신 분들도 뭐 청년이에요, 청년 사실. 예. 자,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노장년층 투표 전부 국민의힘으로 몰아주십시오. 예.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